안녕하십니까? 김준석 해설위원입니다. 여러분, 또 한 번의 충격입니다. 중국 축구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번 6월 A매치 일본 대표팀이 테스트 겸한 로테이션 전략을 쓰는 사이 중국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일본 언론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번 두 경기는 테스트 매치 성격이 강하다. 이미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한 일본은 주전과 신예를 섞은 실험적인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일본을 경계하면서도 이렇게 말했죠. 중국은 이길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은 다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인도네시아 감독은 일본전은 포기하고 중국전은 이길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겁니다. 중국은 현재 승점 6점으로 C조 최하위. 남은 경기는 단 2번뿐. 인도네시아 원정 바레인 홈 경기인데 두 경기 다 이겨야만 간신히 4차 예선 희망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믿기지 않아요. 이렇게 체계도 전략도 정신력도 무너진 중국 축구가 아직도 아시아 강호를 자처한다는 게 말입니다. 오늘은 기사 속 숨겨진 진짜 문제 그리고 중국 축구의 근본적 붕괴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상황을 정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이미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무려 6승 2무, C조 1위를 넘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본선행을 확정한 팀이 됐죠. 그래서일까요? 이번 6월 A매치 2연전, 일본은 완전히 여유 있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하이바시, 고야마츠, 하마다 등 신예 선수 7명을 전격 발탁. 사실상 본선 대비를 위한 테스트 매치로 보고 있는 겁니다. 감독 모리아스는 명확히 말했습니다. 경험이 부족한 선수들에게 기회를 줄 생각이다. 한마디로 이제는 실험하고 점검할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였습니다. 이 틈을 노린 상대가 있었으니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일본과 중국 모두를 상대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놀랍게도 중국전 승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일본은 너무 강하고 중국은 해볼 만하니까요. 실제로 인도네시아 대표팀의 신임 감독 클라위버르트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팀이다. 하지만 일본은 너무 강해서 쉽지 않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뼈아픈지 아십니까? 불과 10년 전만 해도 중국은 인도네시아가 감히 넘볼 수 없는 동아시아의 강호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예 중국은 잡고 일본은 포기한다는 전략이 공식화된 수준입니다. 이건 단순히 경기력 차이 문제가 아닙니다. 존재감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상대에게 공포나 경계심을 주지 못하는 팀, 심지어 인도네시아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팀이 된 겁니다. 여기에 중국의 상황은 더 절망적입니다. 현재 승점 6점, 조 3위. 남은 두 경기는 인도네시아 원정, 그리고 바레인과의 홈 경기. 그런데 문제는 두 경기 모두 반드시 이겨야 다음 라운드, 즉 4차 예선에 갈 수 있다는 거죠. 한 경기라도 비기면 탈락 가능성 급상승. 하지만 지금 분위기, 기세, 전력 어느 하나도 희망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일본은 신예 실험 중이고 인도네시아는 전략적으로 중국만 노립니다. 그럼 중국은? 아무런 대비도 방역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지 않습니까? 한때 축구 대국을 자처하던 중국이 지금은 동남아 국가에게조차 이길 수 있는 상대로 평가받고 있는 현실. 과연 이게 지금 14억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 축구의 민낯입니까? 이건 단순한 성적 부진이 아닙니다. 존재감 자체가 무너진 위기. 오늘 우리는 그 실체를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중국 축구, 왜 이렇게까지 무너졌을까요? 그 답은 너무 명확합니다. 선수 육성 붕괴, 전술 구조의 허약함, 그리고 정신력의 완전한 붕괴.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동시에 터진 겁니다. 첫째, 육성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자, 일본을 보시죠. 2006년생 사토 류노스케, 만 18살 선수입니다. 지금 일본 A대표팀에 뽑혔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마다, 고야마츠 같은 유망주들이 A매치에서 직접 실험받고 있습니다. 이건 시스템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반면에 중국은 어떤가요? 지금 중국은 유망주가 아예 안 보입니다. 눈에 띄는 신예가 없습니다. U20, U23 대표팀 성적만 봐도 명확하죠. 몇 년째 동남아 국가들, 심지어 베트남, 말레이시아에도 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아예 다음 세대가 자라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기초가 무너지면 아무리 화려한 스타가 있어도 팀은 흔들립니다. 중국은 지금 그 기초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둘째는 전술 구조의 문제입니다. 최근 중국 경기를 보면 정말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우레이가 없으면 공격이 멈춰요. 그냥 마비됩니다.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합니다. 공격 루트가 한 방향에만 의존돼 있고 세트피스를 제외하곤 위협 장면 자체가 없어요. 상대가 압박을 조금만 해도 공 돌리다 뺏기고 역습 당하고 그게 반복됩니다. 패턴 플레이가 없습니다.
속도 전환도 없고 측면에서 공간 활용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움직임이 없고 변화도 없습니다. 축구는 결국 상대보다 한 발 더 빨리, 한 수 더 앞서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전술적으로 완전히 읽히는 팀, 누가 봐도 예측 가능한 팀이 되어버렸습니다. 셋째, 가장 심각한 문제, 바로 정신력입니다. 자, 똑같은 상황에서 인도네시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은 강하지만 우리는 해볼 수 있다. 즉, 승산이 없어도 끝까지 도전하겠다는 마음이죠. 그런데 중국은 일본은 어차피 못 이긴다. 아예 경기 전에 포기합니다. 이건 전술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신력은 훈련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어떤 팀이든 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버텨야 이기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 버티는 힘 자체가 없습니다. 감독부터 선수들까지 이미 우리는 약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은 상태입니다. 눈빛에서도 몸짓에서도 그게 보입니다. 심지어 실점했을 때 선수들끼리 서로를 탓하거나 고개를 푹 숙이는 장면까지 보입니다. 이건 단순히 실력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 태도와 마인드셋이 붕괴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건 단순한 경기력 저하가 아닙니다. 중국 축구 전체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예요. 이건 선수 한 명, 감독 한 명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 축구 시스템 전체가 위기입니다. 선수 육성이 안 되고 전술은 낡았고 정신력은 무너졌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터졌기 때문에 지금처럼 어느 팀에게도 두려움을 주지 못하는 팀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한 중국 축구의 실체입니다. 한때 축구 대국을 외치던 중국이 지금은 이길 수 있는 팀, 도전할 만한 팀, 그 이하로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 정말 충격적이고 동시에 안타깝습니다. 자, 이제 현실을 직시해 보겠습니다. 중국, 현재 C조 6위, 승점은 6점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4위, 승점 9점. 남은 경기는 단 2경기. 인도네시아 원정, 그리고 바레인과의 홈 경기. 이 두 경기를 모두 이겨야만 승점 12점으로 간신히 4차 예선 희망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아직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죠. 정말 이 팀이, 지금의 중국 대표팀이 과연 이길 수 있는가? 이게 진짜 질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중국 대표팀이 인도네시아보다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조직력, 인도네시아가 더 짜임새 있습니다. 속도, 인도네시아가 더 빠릅니다. 압박, 인도네시아는 전방부터 물고 늘어집니다. 공격 전환, 인도네시아는 순식간에 치고 들어옵니다. 반면 중국은요, 공 돌리다 뺏기고 수비 라인 내려앉고 결정적인 순간엔 슈팅조차 제대로 날리지 못합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는 이번 중국전에서 모든 전력을 집중합니다. 홈팬들의 뜨거운 응원, 기세, 분위기,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중국은 그 반대죠. 홈에서조차 자신감을 잃었고 원정에선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레인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레인은 지금 조 2위, 충분히 강한 팀입니다. 기본 체력, 제공권, 세트피스 모두 탄탄합니다. 중국이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더 이상 단순한 승점 계산의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 중국 축구는 점수를 따기 전에 정신을 다잡고 철학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왜 뛰는가? 무엇을 위해 대표팀 유니폼을 입었는가? 축구는 기술과 전술 이전에 정신력과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게 무너진 팀은 아무리 승점 시나리오를 계산해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현실은 냉정합니다. 이제는 다른 팀이 중국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바랄 여유도 없습니다. 바로 지금, 당장 무언가를 바꾸지 않으면 중국 축구는 예선 탈락이라는 결과보다도 더 큰 치욕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탈락이 아닙니다. 축구 국가로서의 존엄이 흔들리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중국을 비웃기 위해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할 건 이들의 실패가 주는 교훈입니다. 중국은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었습니다. 리그의 유럽 스타들을 데려오고 대표팀을 위해 최고의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요? 시스템이 없으면 무너진다. 스타만 믿고 팀워크가 없으면 무너진다. 바로 그 현실을 지금 중국 축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겁니다. 지금 일본은 계속해서 젊은 선수들을 실험하고 인도네시아는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중국은 또다시 심판, 날씨, 정치, 여론 탓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는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중국 축구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아시아 중심에서조차 존재감이 사라지고 있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한때 10억 인구의 꿈을 대표하던 그 팀이 지금은 인도네시아도 두려워하지 않는 팀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 대한민국 축구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늘 발전하려는 자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아시아 축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 축구의 실패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다 하더라도 늘 경계하고 늘 반성하며
스스로를 점검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축구를 바라보는 자세,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을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중국 축구의 몰락 속에서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축구는 단지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과 철학의 싸움이기도 하니까요. 해설위원 김준석 채널, 앞으로도 진짜 축구 이야기, 진짜 분석, 진짜 감동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